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0 버전 2019년 11월 정기검정 시형은 3교시에 진행됐던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환경에서는 ITQ 시험장 프로그램 더블 클릭한 다음에 실행하고 수험번호를 로그인하라는 요구 조건 꼭 감독선생님이 안내하는데 그 안내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엑셀 2010 버전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배포받은 문제집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 고정입니다. 고정. 답안 작성, 답안 폴더 위치는 저장 위치, 문서의 ITQ 폴더. 답안 파일명은 반드시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해야 된다. 답안부터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아이콘 클릭. 저장 위치는 시험장 환경으로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8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요. 수험표 시험장 갈 때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 클릭. 저장이 되면 상단에 제목 표시줄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답안 작성 요령 고정적으로요. 엑셀은 모든 작업 시트는 A 열너비를 1로 하라. 고정 요구 조건입니다. 첫 번째 시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연속적으로 2개 이상 시트 선택하겠다. Shift 키 누른 채 시트 3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트 1, 2, 3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지고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죠. 위에 보면은 여기 대갈로 꾸러미로 그룹이라고 추가적으로 표시되면 2개 이상 선택됐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요 A열을 마우스 포인트에 A열에 올리고 오렌지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 열너비 선택, 열너비 입력값을 1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좁아졌죠? 그러면 시트 1, 2, 3이 한꺼번에 다 A 열너비 1로 조정이 되어졌고 현 상태에서요 문제 조건에 보면은 1작업에 조건 1에 보면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로 하라.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인데 꼭 바꿔주게끔 요구를 하니까 현 상태에서 A1 만나는 사각형을 클릭하면 모든 셀이 선택이 돼요. 모든 셀 선택한 상태에서 글꼴의 서체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굴림으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해당 예 바뀔 거예요. 바뀌면 엔터키 눌러가지고 적용시켰고요.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해제하고 그 다음에 고정적인 요구 조건으로요. 꼭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바꿔라 라고 꼭 요구를 해요. 불변입니다. 요구 조건이. 자, 그러면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을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엄령 처리되죠. 직접 입력하면 되겠고요. 시트 2를 더블클릭 제2작업, 시트 3을 더블클릭, 제3작업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고 반드시 제1작업을 선택한 상태로 1작업 문제지 보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제목 도형과 결자는 생략하고요. B4에서부터 J4까지 범위 영역을 불록증한 다음에 문제지를 보면서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B4에서부터 J14까지 범위 영역 불록증한 다음에 문제지 보면서 입력할게요. B4셀 대여 코드 엔터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GW 대문자 하이펀 03 엔터키. CE-13 엔터키, DC-12 엔터, PK-01 엔터, DW-01 DW, DW. 자, 잘못 입력했어요. 위로 셀 블록 지정 해제하지 않고 이동하는 방법은요.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누르면 돼요.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CQ-02 엔터 키, WB-12 엔터 키, PX-02 엔터. 놀이 세트 제품 대여 수량 합계 다 입력하고요.
자동차 마찬가지 밑에도 다 입력하세요. 제품 평균 대여 기간 C4셀 제품명 엔터 페달 트랙터 엔터 레이싱카 엔터 워크 어라운드 엔터 물놀이 세트 엔터 디보 소스 엔터 미니카 엔터 구름빵 놀이터 엔터 스포츠 센터 엔터 D4셀 분류 자동차 자 입력가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소스 엔터 놀이 세트 엔터 소 입력하고 그냥 엔터 자 입력하고 엔터 놀 입력하고 엔터 놀 입력하고 엔터 이 4셀 대여 기간 숫자값만 눈바랗게 눌러가지고 15 입력하고 엔터키 5 엔터 6 엔터 12 엔터 10 엔터 6 엔터 8 엔터 10 엔터 3, 4 갈록구름이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가 남아있는 열 마무리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매가 F4셀요. 판매 가격 입력하고 두 줄이에요. 네, 두 줄이는 엑셀에서는 하나의 셀에 두 줄이서 입력하겠어요. 네, 그때는 Alt키를 누른 채 Enter키를 눌러야 됩니다. Alt키, 키보드, 스페이스키 왼쪽에 한자키 옆에 있는 Alt, 이 Alt키를 누르세요. 네. Alt키를 누른 채 엔터 위에 잘못 입력했네요. 네, 판매 잘못 입력해서 제가 수정을 네, 판매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키 Alt키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라. 네. 수정할 때 여기 커서 여기 위치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엔터. 잘못한 거는 어떻게 해요? 네. 이 블록 지정 해제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125000 엔터 65000 엔터 95000 엔터 17000 엔터 105000 엔터 78000 엔터 42000 엔터 56000 엔터 했을 때 자동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블록 지정한 거고 블록 해제하고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사주 한 칸 띄고 대여 가격 Alt키 누르고 엔터 갈로 열고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엔터 33 쉼표 입력하지 말고 숫자값 입력합니다. 33000 엔터 28000 쉼표 입력하지 않고요. 네, 나중에 저희가 표시 형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33000 엔터 26000 엔터 28000 엔터 23000 엔터 3000 엔터 그 밑에 다 입력하세요. 사주 대여 가격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의 최저값 제품명 엔터 대여 수량 엔터 17 엔터 19 엔터 6 엔터 15 엔터 12 엔터 20 엔터 14 엔터 7 엔터 페달 트랙터 입력하지 마세요. H14셀은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 유효성으로 처리할 거예요. 갈록구름 1 입력하지 마세요. 대여 수량 입력하고 비고까지 입력하면 입력 데이터는 완성했고 너비값 문제지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열의 너비, 열과 열 경계선, 배송지도 약간 더 넓혀주고 대여 수량도 좀 더 넓히고 사주는 예, 많이 넓혀야겠네요. 네, 이만큼 네, 판매 가격도 조금 넓혀주고 열과 열 경계선 네, 수동으로 이렇게 너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지 보면서 판매 가격 됐고 대여 기간 조금 더 넓혀줘야 되겠고 네, 분류 조금 더 넓히고 마지막으로 제품명과 대여 코드 제품명 좀 넓히고 네. 그 다음에 대여 코드도 약간 넓히고 해서요. 네, 문제지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데이터 입력 여기까지 B4에서부터 J14까지 데이터 입력했는데 바로 이어서요. 네, 문제 조건에 없는 편집사항 바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이름입니다. 네, 조건 편집, 상대적으로 조건에 없는 편집이라고 해서 조건 외의 편집 사항이야. 자, 문제 출력 형태 고정적으로 나오는데요. 네,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테두리 설정이라든지 해당 셀 병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네,
요구 조건이 없어요. 조건 7개 중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은 출력 형태를 보고 해야 됩니다. B4부터 J14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4부터 J14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상단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에 고정입니다. 모든 테두리에 한번 눌러주세요. 모든 테두리 한번 상하 내선, 외선 다 모든 테두리가 동일 선으로 테두리 설정했고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누르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굵은 상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클릭하세요. 그럼 바깥쪽만 상하 좌우가 굵게 됐고 자 조건 외편집이지만 어차피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서 조건 1에 보면 정렬에 대한 조건으로서요. 숫자 획의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불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 그룹의 수평 정렬 가운데 이 아이콘입니다. 클릭. 전체 가운데 정렬. 여기 오히려 삐쳐나올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블럭을 해제하세요. 그리고 꼭 선 자체가 위에 머리걸의 아래쪽 라인과 밑에서 두 번째 위쪽 라인이 꼭 굵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B5부터 J12까지 연속 범위 지정할 때는 이렇게 B5 그 다음에 콜론 H12 J12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콜론이 연속 기호입니다. 범위 지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설정 종류인 굵은 상대 테두리 한번 꾹 눌러주면 위아래에 네, 굵게 처리가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 셀 병합하겠습니다. B13에서부터 D13까지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세 개 범위도 같이 범위 삼을 거예요. 문제 중에 꼭 고정입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자,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로 B14에서부터 D14와 F13과 F14와 G13에서부터 I13 영역을 블록 지정합니다. 문제 출력 형태 보면 딱 고정이에요. 꼭 이렇게 나와요. 네. 그죠? 네. 방금 저희가 출력 형태 보지 않고도 이렇게 선택했는데, 네. 꼭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현 상태에서요, 네. 위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꾹 누르세요. 그러면 각각이 셀 합쳐지고 내용이 가운데 정렬됩니다. 자, 그 다음에 F13, F14 꼭 X 대각선 사선 처리하는 거 꼭 나옵니다. 마우스 오른부터 셀 서식. 셀 서식 대화상자의 테두리 탭. 선 종류 그대로 유지하고 우상향, 좌상향, X 모양만 만들고 확인 버튼 클릭. 됐죠?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하도록 하겠는데 숫자 입력되어진 데이터 범위인 위에서 보면은 요게 E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 안에 입력된 숫자 값 보세요. 오른쪽에 한 칸 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 다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000단위 이상은 쉼표 적용돼 있어요. 간단하게 해결하겠습니다. E5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스타일이 있어요. 쉼표를 그냥 꾹 누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뚝딱 완료됩니다.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지고 1000단위 이상은 쉼표 적용되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핵 높이 조절하겠습니다. 1, 2, 3 이렇게 블록 잡으세요. 오른쪽부터 누르세요. 핵 높이 숫자 값으로 하겠습니다. 25 확인. 5에서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핵 높이. 좀 전에 25를 몇 개 적용했어요? 3개. 나머지 22를 여기다 입력하세요. 네,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22 확인 해서요. 네, 조건 외 편집 완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ITQ 엑셀 2019년 11월 정기검정 시형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1작업 조건 편집. 문제 1작업 밑에 보면 동그라미로 해서 7개의 요구사항이 주어져 있어요. 네. 자, 앞서서 첫 번째는 먼저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빼고 나머지 6개 남았는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요. 육각형 도형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출력 형태 보는 게 수월할 것 같은데 범위가요. 네. 이렇게 삽입되어 있네요. 네.
육각형 도형 요 크기에 맞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 육각형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있어요. 7 왼쪽에 육각형. 왼쪽 상단 B1셀 위에서 이격관계 약간만 두고요. 쭉 걸어가지고 G3 너비값 요 정도 해서 놓으세요. 네. 자,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요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보면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꼭 물어집니다. 네,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종류를 확인해 보니까 옵셋 오른쪽하고 내용이 이렇게 입력해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네, 옵셋 오른쪽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스타일의 도형효가 그림자 바깥쪽 9개 중에 옵셋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값 뜨죠. 옵셋 오른쪽 클릭. 자, 그 다음 내용 입력할게요. 장난, 감, 대여, 관리, 현황이라고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입력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네, 문제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글꼴 편집하도록 할게요. 네, 굴림의 24 검정의 굵게 채우기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구 조건 빠뜨리지 말고 설정할게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요 도형의 테두리 선택하고 설정하면 도형 안에 입력된 글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굴림에 24 입력하고 엔터키. 검정 색깔, 가 밑줄 빨강 이 글자 색깔이에요. 테마색이 두 번째 검정, 굵게 글꼴 밑에 가 진하게, 채우기 노랑, 깡통 펼침 버튼 표준색이 네 번째. 그 다음에 요구 조건 다 끝났지만 출력 형태에 보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추세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두 개. 명령 아이콘 클릭.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결자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시 하나는 틀리고요. 이미 셀에 결자란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하기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원문 삭제하시오. 꼭 이렇게 주어져요. 출력 형태를 보고요. 이미 셀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어. 저희는 이자으로 가서 C2부터 F300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출력 형태 살펴보면서 내용 입력할게요. 결제, 담당, 대리, 오른쪽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돼요. 과장, 블록 잡고요. 테두리 모든 테두리. 홈탭에 글꼴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수평 영렬 가운데. 맞춤에서 수평 영렬 가운데. 자, 그 다음에 결제란 블록 정한 다음에 요구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출력 형태 보고 맞추는 겁니다. 결제 밑에 끝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 다음에 Z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네, 가나 대각선 화살표 위에 클릭한 다음에 해당 방향을 세로 쓰기로 선택을 하게 되면 Z자가 밑으로 딱 내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맞춰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C열 결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4로 하겠습니다. 네, 4.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7.5로 하겠습니다.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40. 자, 반드시는 아닙니다. 추천입니다. 4, 7.5, 10, 7.5, 40. 자, 완성한 결제란을 블록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홈탭에 클립보드 그룹의 가위 밑에 복사 펼침 버튼에 그림으로 복사 클릭. 그림 복사 모양 화면에 표시된 대로 형식은 그림. 확인 버튼 클릭. 제 1작업으로 와서 H1에다가 컨트롤 V 하세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너비값요 맞추고요. 네,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절점 가지고. 모양이 조금 틀리네. 네, 제가 볼 때는 이 너비값이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비고가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고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배송지도 조금 넓어야 될 것 같고 대여 수량도 조금 넓어지면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왼쪽에 조절점 가지고 요 H 시작 라인 여기다가 이렇게 맞추시면 비슷하게 됐죠. 네, 문제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됐죠. 자, 원본 삭제라는 요구 조건 꼭 있었으니까 이 작업에 가서 열 너비 조절했던 열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행 높이 조절했던 행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서요.
B4에서부터 J4 연속 범위와 C, G14와 I14 출력 형태 보세요. 네. 주황색 채워져 있는 부분 셀 채우기 요구 조건입니다.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요.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을 할 거야. 그러면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품명 대여수량 셀 선택하고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네, 맞춤이 아니라 채우기 색깔이잖아요. 네, 글꼴 홈 탭에 글꼴에 깡통 펼치 버튼에 표준색 세 번째 주황 클릭. 네, 한꺼번에 이렇게 설정됐습니다. 됐죠? 다음 유효성 검사 고정적으로 H14셀 꼭 요구되어져요. 네, 제품명 C5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대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렇게 문제 제공 나옵니다. 그래서 H14셀 입력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원래는 페달 트랙터라고 보이는데 자, H14셀 선택하고요. 상단의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위에 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 바로 실행되어지고 설정 탭에서 고정적으로 제한 대상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꾸세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찾아보면 네,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목록 선택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이 C5에서부터 C12까지 블록 잡으세요. C5에서부터 C12까지 블록 지정하면 자동으로 네, 참조 주소 입력되어졌고요. 확인 버튼 클릭. 시각적으로 달라진 거 펼침 버튼 하나 생겼어요. 누르세요. 목록에서 문제 초기에 보이는 대상이 페달 트랙터니까 페달 트랙터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자, 다음 셀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요. 네, E5에서부터 E12 영역에 대해서는 셀 서식 이용할 숫자 뒤에 주를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E5에서부터 E12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셀 서식은 마우스 오른지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 실행되면 표시형식 탭으로 가서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 중에서 형식 목록 중에서 현재 이 케이스는 1000단 이상 숫자값이 아니라서 그냥 뒤에다가 주자만 채워주면 되는 요구 조건이니까 형식의 입력값이 숫자니까 그냥 G 슬러시 표준 첫 번째 거 G 슬러시 표준을 그냥 선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형식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자 글자만 상따옴표 묶음으로 해서요. 뒤에다가 추가시켜 주면 이렇게 15주라고 이렇게 보이게끔만 하면 돼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G 슬러시 표준 상따옴표 주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입력했고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추가가 될 거예요. 네. 입력 데이터 값이 수정되는 게 아니라 입력 데이터 값이 수정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여지는 표시 형식이 조정된 거거든요. 자, 근데 보다시피 해당 내용물이 가운데 정렬되어졌는데 문제 첫 번째 조건에 보면은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 이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입력값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오른쪽 정렬을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정렬되게끔 첫 번째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수정한 겁니다. 네. 자, 남아있는 요구 조건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어지는 요구 조건인데 점수 주는 문제예요. G5에서부터 G12 영역은 대여 가격으로 이름 정의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G5에서부터 G12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 상자 네, G5라고 표시되어지는 부분을 이 이름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쉽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직접 입력하세요. 대여 가격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면 이름 수정 끝났고요. 자, 문제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이 누검 테두리 선이 셀 테두리 선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를 보면 뒷배경이 하얗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 눈검선 체크박스를 해제하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선 보이는 게 싹 안 보여요. 깨끗하게 네, 흰색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완성했고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제1작업 240점 100점 중에 현재까지가 100점을 차지합니다. 네, 여기까지 완성했어요. 네, 실전 풀이는 소요 시간 대비 100점을 고려해가지고 네, 풀이를 해드리는데 저는 함수 6문제를 그냥 건너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조건 끝나고 1부터 6까지 함수 문제 있고 마지막 7번이 조건부 서식 문제 주어져 있는데 2작업으로 넘어갔을 때 또는 3작업에 해당 이 7번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7번을 먼저 하고요. 넘어가야 됩니다. 7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대여 수량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여 수량은 H5에서부터 H12 범위 영역입니다. 그래서 H5에서부터 H12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요구하니까 홈 탭으로 가세요. 네,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클릭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 문제 유형은 두 가지 문제 유형 나옵니다. 데이터 막대 적용하는 문제 유형과 수식을 사용하여 그 서식을 적용할 셀 지정하는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자, 데이터 막대에서 그라데이션, 단색, 건너뛰고 기타 규칙 모범 답안은 기타 규칙에서 설정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규칙 새 서식 규칙에 먼저 색깔 지정하겠습니다. 녹색, 네,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녹색은 예, 클릭. 그 다음에 최소값 자동, 최대값 자동되어 있는데 최소값을 최소값으로 맞추세요. 최소값은 최소값. 같은 방법으로 최대값 자동되어 있는데 최대값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최소값, 최대값.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작은 거는 아예 막대가 없고 제일 큰 거는 100% 확대하는 형태로 되어집니다. 바로요, 이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업은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문제 요구 조건이 필터 및 서식 80점 몇 점 요구합니다. 네.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복사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2작업 시트에 B2셀이. 그래서 저희가 먼저 2작업 하기 전에 B4에서부터 H12 여기 범위 영역 조건부 서식 적용하는 게 포함되죠. 범위 영역 내에. 그래서 먼저 한 거예요. 복사 컨트롤 C 해도 되고 제 2작업 시트로 가서 B2셀에다가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부터 모두 붙여넣기. 해서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열럽이 좁아서 잘 안 보이는 열 C, D 경계선 더블 클릭 나머지는 G열 네 이렇게 너브 조절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분류가 자동차이거나 판매 가격이 10만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조건 위치는 B13셀 복사 위치는 B18셀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기준인 분류와 판매 가격을 B13셀에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류 어딨나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여기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D2셀 선택하고 네,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F2 선택하면 같이 선택됐죠. 컨트롤 C 복사 단축키 보편적으로 다들 많이 이용하는 단축키는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C B13셀에 컨트롤 V 붙여넣기. 분류에 대한 요구 조건은요. 네, 분류를 뭐 해야 되느냐? 자동차. 입력하세요. 분류 바로 밑에다가 자동차. 자, 그 다음에 판매 가격에 대한 조건은요. 네, 10만 이상인데 연결고리 따지세요. 이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또는 조건입니다. 또는 조건이면 반드시 같은 행에 해당하면 안 되고 한 칸 밑에다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주의사항입니다. AND 조건이면 이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조건을 여기다 하는데 이거나 되어 있으니까 한 칸 밑에다 합니다. 네, 10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교 원산자 6개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 크다 왼쪽이 기준입니다. 네, 왼쪽으로 이루 벌어져 있는 거 작다 같다 같지 않다 6개. 자, 조건 범위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테이블 영역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에서 고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필터 그룹에서 고급 클릭 고급 필터 대화상자에 결과는 반드시 문제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라라고 요구를 해요. 선택하고요. 범위 영역 제대로 선택되는지만 확인하고 조건 범위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저희가 B13부터 어디까지 입력했느냐? B13부터 C15까지 범위 잡고요. 복사 위치 문제에서 B18셀이라고 돼 있죠? 네, B18셀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면
조건 만족하는 전체 8개 데이터 중에 조건 만족하는 건 4개만 걸러졌어요. 네. 분류가 자동차여야 돼요. 이거나로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네. 둘 중에 하나 만족해도 만족이니까. 썼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만족하는 거야? 판매 가격이 10만 이상. 둘 중에 하나 만족해도 만족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요. 제 2작업 고급 필터 부분 완성을 했고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표서식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고 표 스타일은 보통 4로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셀은 B18에서부터 H22까지입니다. B18부터 H22까지를 블록정한 다음에 채우기 없음부터 먼저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상단의 홈 탭에 글꼴에 채우기 펼침 버튼 누르면 채우기 없음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채우기 없음 클릭 됐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은요. 홈 탭에 스타일에 표서식 있어요. 표서식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보통의 문제에서 네 번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 스타일 보통사 얘를 클릭 머리꼴 포함할까요?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네 완성됐고 잘 안 보이면 요 연럽이 약간 조절해가지고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이 작업 필터와 표서식 80점 완성했습니다. 제 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작업 피벗 테이블 상대적으로 정렬 및 부분한 문제 유형과 피벗 테이블 2개의 문제 유형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얘가 좀 어려워요. 요구 조건이 많아서. 근데 문제에서 묻는 유형은 고정이에요. 찬찬히 풀이해 드릴게요. 네. 3작업 피벗 테이블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1작업 시트로 가세요. 네. 1작업 시트에 2작업 시트 저희가 풀면서 선택했던 B4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되어 있는데 피벗 테이블 또 이 데이터 이용합니다. 그래서 B4부터 H12 네, 범위 지정되어진 상태에서 삽입 탭으로 갑니다. 데이터 탭 아닙니다. 삽입 탭에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 앞에 위에 거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바로 실행되어지고요. 표 범위 맞는지만 확인. 고정적으로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위치는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3작업 시트 어디 출력 형태 시작 위치가 B2셀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3작업 시트의 B2에 해당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가게끔 네,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는 새 워크시트가 아니야. 기존 워크시트야.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고 위치는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요. 제 3작업 시트의 B2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꾹 누르면 여기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야. 그리고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이 화면에 뚝딱 실행되어지는데 문제의 출력 형태를 보고요. 자,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문제지에 펜을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4등분 내세요. 문제지 볼펜으로 메모해도 됩니다. 얘가 행이에요. 얘가 열이에요. 네. 행열 레이블에 배치합니다. 판매 가격 단위를 행에다가 필드 목록 중에 판매 가격 단위를 마우스로 쭉 끌어가지고 행 레이블에다가 놓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열은 뭔가요? 분류입니다. 네. 분류 필드를 끌어가지고 열 레이블에다가 놓으세요. 됐죠?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첫 번째 조건. 판매 가격 및 분류별 제품명의 개수와 사주 대여 가격의 평균을 계산해 네, 꼭 2개에 해당 네, 구하는 걸 요구하는데 순차적으로 합니다. 제품명의 개수 구해 필드 목록 중에 제품명을 시그마 값에다가 걸어서 놓으세요. 기본값 네, 적용함수 개수로 되어지니까 수용사항 없어요. 다음 사주 대여 가격 평균을 마찬가지 구하기 위해서 사주 대여 가격을 시그마 값 개수 제품명 밑에 놓으세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적용함수는 합계입니다. 수치 데이터 입력된 데이터는 기본 적용함수가 합계예요. 문제에서 평균 구하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수정이 필요하니까 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이 중에 마지막에 있는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세요.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 순서 중요합니다. 먼저 함수의 종류를 바꾸세요.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요 이름 체크해 보세요. 사용자 지정 이름이 평균 콜론 사주 대여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 보면 평균 콜론 사주 가격 대여 가격 갈록구름이 단위 콜론 1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출력 형태하고 맞게끔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요구 조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 판매 가격을 그룹하라라고 요구되어 있는데요. 네, 판매 가격 부분을 보니까 자, 그룹화할 때는요, 세 가지를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 시작값은 뭔데? 제일 작은 거, 1. 끝값은 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값, 네, 15만. 그러면 간격은 뭔데? 단위, 간격. 간격은 개수입니다, 개수. 1에서부터 5만 이렇게 돼 있으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5만까지 헤아리면 5만 개예요. 5만 개. 자, 이 세 가지를 파악한 상태에서요, 네, 설정할게요. 판매 가격에 설정해야 되니까 행 레이블에 있는 요 값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꾹 찍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룹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룹을 선택을 하면 그룹화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서 방금 저희가 체크했던 세 가지 입력하게끔 입력란 뜨는데 시작값은 1이었고요. 끝값은 15만이었어요. 수정합니다. 네, 15만. 단위는 5만 단위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던 대로 입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게 되면 문제지와 같게 수정이 1에서 5만, 5만 1에서 10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구 조건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춘 과 세 번째 요구 조건의 두 번째인 빈셀 별표 3개와 네 번째 첫 번째 조건인 행의 초합계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줄게요. 네. 현재 마우스 포인트 위치한 곳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의 밑에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서요. 레이아웃 및 서식, 레이아웃 섹션에서 레이블인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그 다음에 빈 셀 표시 입력란에 별표 3개 입력해야 되니까 커서 위치시키고 Shift 키 누르고 8번 키를 꾹꾹꾹 3번. Shift 키 누르고 8번 키를 꾹꾹꾹 3번. 됐고 요약 및 필터 탭에서요. 총합계 중에 행총합계 표시 체크를 해제하세요. 꼭 요렇게 나옵니다. 한 다음에 최종 확인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해당 셀 여기 네, 레이블 병합 및 가운데 됐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행총합계 지워졌고 네, 그 다음에 빈 셀은 별표 3개 추가되어졌습니다. 자, 요구 조건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는데, 네, 분류를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해 라는 요구 조건이 하나 남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두루뭉실 요구 조건입니다. 분류요, 네, 자동차, 지읒, 쏘써, 시읒, 놀이, 세트, 니은, 희역기억선이다. 그죠? 네, 내림차수는 정렬하겠습니다. 행 레이블 옆에 펼침 버튼 누르면 해당 정렬과 필터 있는데 정렬에서요. 내림차순 정렬을 꾹 누르면 놀이세터, 쏘서, 자동차가 싹 바뀌어요. 요리. 자동차, 쏘서, 놀이세트. 됐죠? 네. 다음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판매 가격, 갈록, 구름이 단위원과 분류 수정하세요. 행 레이블 선택한 다음에 판매 가격, 갈록, 구름이 단위, 콜론, 원 이렇게 수정하고 갈로 닫기. 자,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은 분류 이렇게 수정하세요. 네, 분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네, C5부터 H8까지 C5부터 H8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꼭 무너지는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해당 별표는 세로 딴 가운데, 그 다음에 숫자는 해당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지고 1000단위 이상은 쉼표 스타일 적용되는 요구 조건이 꼭 나와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 보면 그렇게 됐죠. 별표는 수평 가운데, 그 다음에 숫자는 1000단위 쉼표 기호가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C5에서부터 H8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명령 아이콘 2개 순차적으로 눌러줄게요. 홈 탭에 맞춤에 수평 정렬 가운데 하나 눌러주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얘 눌러주면 완성됩니다. 쉽죠? 뚝딱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피벗 테이블 80점 차지합니다.
자, 11월 정기검정 C형 실전풀이 제4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 작성 100점 차지합니다. 문제 보면요. 1작업 시트 이용의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가 작업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꼭 이렇게만 나와요. 밑으로 내려가서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과 범례 확인합니다. 1작업 시트로 가서요. 1작업 시트에 해당 데이터에서요. 한번 보면서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뽑아보겠습니다. 페달 트랙터, 네, 제품명이 있네요. 레이싱카 바로 밑에 있고요. 물놀이 세트 하나 건너뛰었어요. 네. 그 다음에 미니카 디보셋 소스 건너뛰고 미니카 구름빵 스포츠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게 몇 개 데이터냐? 8개 데이터예요. 8개 데이터에 꼭 2개를 빼요. 그래서 6개만 사용하는 걸로 문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차트 선택할 때 오류를 방지하는 3가지 규칙, 정보박사가 정리해야 되는 규칙. 사용하는 데이터에 표모리걸 반드시 포함시켜라. 표모리걸 반드시 포함시켜. 제품명도 선택해야겠네. 네. 그 다음에 연속적인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그러면 첫 번째 꾸러미는 이렇게 범위 잡아야 되겠구나. 네, 맞죠? 네. 그 다음, 열 단위를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행 단위를 선택해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 오른쪽 어디로? 범례로 확인하세요. 사주 대여 가격과 대여 기간. 사주 대여 가격과 대여 기간이니까 네, 이렇게 범위 잡으면 두 번째 꾸러미가 나오겠네. 두 번째 워크그라운드 건너뛰고 물놀이 세트 하나만. 요거 3개. 세 번째. 그 다음에 물놀이 세트에 대한 거 네 번째. 디보소스 건너뛰고 3개 연속 꾸러미 5번째, 6번째, 총 6개 꾸름이 나오겠다. 파악한 범위를 블록 지정하세요. 첫 번째, 제품명부터 레이싱카까지 블록 잡았고요. 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같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선택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요. 사주 대여 가격, 대여 수량. 네. 아, 대여 수량이 아니라 대여 기간이네요. 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요. 대여 기간 이렇게 범위 잡고요. 네, 그 다음에 건너뛰어 가지고 사주 대여 기간 이렇게 범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 세트 선택하고 물놀이 세트의 대여 기간과 사주 대여 가격. 그 다음에 디보셋 소스 건너뛰고 미니카부터 스포츠센터 대여 기간도 같이 미니카부터 네, 스포츠센터 영역 사주 대여 기간도 같이 미니카부터 네, 스포츠센터 범위 해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꾸러미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사주 탭에 차트 위에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거 기본값. 네, 꼭 이거 모르죠요. 묶은 세로막대형. 자, 기본 차트 제대로 작성된 확인하세요. 오류날 가능성이 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이렇게 안 됐으면 제가 설명드렸던 규칙에 맞춰가지고 얘 딜리트 눌러 삭제하고 다시 네, 기본 차트 작성하세요. 자, 기본 차트 제대로 됐다라는 전자의 문제풀이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부터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꿔. 네,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의 끝에 있어요. 차트 이동 클릭. 차트 이동 대화 상자의 차트로 위치는 반드시 새 시트. 그 다음에 이름 수정하세요. 제4작업. 제4작업. 확인 버튼 클릭. 1작업 시트 앞에, 1작업 시트 앞에 제4작업 시트가 삽입되어졌는데 문제 출력 형태의 요구 조건은 반드시 순서 1, 2, 3, 4 되도록 해 이렇게 꼭 물어집니다. 그래서 제3작업을 끌어가지고 수동으로 제4작업을 끌어서 제3작업 뒤로 옮기세요. 1, 2, 3, 4 순서가 되게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네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 스타일 5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선택하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레이아웃과 차트 스타일 문제 요구하는 차트 레이아웃 3은 세 번째 거 예, 누르세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은 다섯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름이 스타일 5로 떠요.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구 조건은 차트 영역은 글꼴 11 차트 영역 선택하고요. 홈 탭에 글꼴 굴림의 11 수정하세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1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채우기 요구하는 차트형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네, 차트형의 서식을 선택해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해도 차트형의 서식이라고 떠요.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의 종류, 네 번째 열의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 파랑 낙엽지. 클릭, 닫기, 클릭. 꼭 그림 채우기 흰색 요구합니다. 요 그림 영역에서요, 그림 영역 서식에서 수동으로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를 해줘야 돼요.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색 채우기, 그림 영역, 네, 색깔은 흰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거. 닫기. 다섯 번째 요구 조건까지 끝났고, 여섯 번째 반드시 이 요구 조건 그대로 불변입니다.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 설정이. 제목부터 먼저 내용 수정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제목, 글자 상자, 문제 출력 형태, 자동차 및 놀이 세트 대여 현황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설정하겠습니다. 홈 탭에 글꼴에 서체는 굴림, 수정사항 없어요. 굵게, 수정사항 없어요. 크기만 20 입력하고 엔터키. 채우기 테두리는 제목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자체 제목 서식 선택. 자체 제목 서식 대화 상자에서 채우기 단색, 색깔의 종류 흰 색깔 됐고, 테두리 설정하세요. 네,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 색을요, 실선으로 해주면 돼요. 테두리 색을 실선.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으로 하세요. 검정.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닫기. 하면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일곱 번째 4개의 조건이 주어지는데 문제 내용은 거의 고정입니다. 네. 대여기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선형 보조축으로 지정해. 자, 문제지의 계열의 종류 확인해 보니까 대여기간과 사주 대여 가격이 있는데 이 큰 막대는 뭔가요?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사주 대여 가격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계열의 종류는 대여기간 계열입니다. 대여기간 계열이 너무 작아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해당 범례를 선택한 다음에 범례에서 대여기간을 한 번 더 선택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이 상태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변경 차트 종류는 고정입니다. 꺾어 선형. 기본값이 표시 있는 꺾어 선형이니까 확인 클릭. 밑에 그냥 쫙 깔렸는데 선 선택하기 힘드니까 점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바로 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종류를 보조축 이렇게 하면 돼요. 닫기. 자, 하면 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출력 형태하고 비교 한번 해봅시다. 네. 출력 형태하고 비교하니까 됐네요. 같게 됐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레이블에 대한 요구 조건. 페달 트랙터의 대여기간 계열값을 표시하고 위치 출력 형태 같이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페달 트랙터의 대여기간 꺾어선형 요 위에 15주라고 표시하라. 이 요구 조건이에요. 네. 현재 꺾어선형이 선택되어 있는데 현 상태에서요. 네. 요 점을 한 번만 더 선택하세요. 그럼 요것만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15주가 옆에 추가됐는데 문제에서는 위에 추가되는 걸로 요구되어 있으니까 15주를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해. 위치를 바꾸고 닫기. 이렇게 하면 되고, 네. 다음 7번째의 세 번째 요구 조건. 눈금선은 선스타일 파선으로 해. 꼭 이렇게 물어줘요. 가로 주 눈금선을 파선으로 바꿔. 가로 주 눈금선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 메뉴에 눈금선 서식을 선택한 다음에 선 스타일 그룹에서요. 대시 종류에서요. 파선으로 바꾸세요. 대시 종류에서 선 스타일 그룹의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파선 닫기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마지막 봅시다. 네, 마지막은 축 출력 형태 참조해. 네, 출력 형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력값 축 하이펀 5,000 제일 큰 값 35,000 수용사항 없어요. 자, 보조 세력값 축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세력값 축은 제일 작은 값이 영주, 간격하고 제일 최대값하고 두 가지 수용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 세력값 축에서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 다음에 축서식을 선택합니다. 자, 축 옵션에서요, 최대값 자동을 고정으로 바꿔요. 그리고 18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 단위 자동을 고정으로 바꾸고요. 네, 2.0을 3으로 수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닫기 버튼 클릭하면 문제와 같게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구 조건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8번까지 끝났고 9번 법내 출력 형태 참조에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 문제에 보면 꼭 법내가 하나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그걸 수정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네, 두 개 다 한 줄로 되어 있죠. 법내에. 네,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주 단위 가격은 대여 가격은 두 줄로 되어 있다. 그죠? 법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법내 서식이 아닌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이름 변경에 필요한 법내 항목은 사주 대여 가격이에요. 선택하고 네, 편집 버튼 클릭하세요. 편집 버튼 클릭. 그 다음 수동으로요. 네, 이대로 입력을 하세요. 문제 출력 형태 사주 한 칸 띄고 대여 가격 갈로꼬르미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이대로 입력하세요. 네, 수동으로 사주 한 칸 띄고 대여 가격 갈로 열고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이렇게 수동으로 네, 이렇게 입력 완료했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클릭. 자, 미리 보기에서 네, 제대로 바뀌었냐? 바뀌었네.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네. 클릭하면 수정 완료했고요. 네, 9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요구 조건 하나 남았어요. 네, 마지막 요구 8번까지 끝났고 마지막 요구 조건 9번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고 출력 형태가 작업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처리하라라는 부분이에요. 네. 자,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 현황 네, 모서리 어두운 사각형 설명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크기 가늠해가지고요. 삽입부터 할게요. 네. 상단에 삽입 탭에 도형에서 네. 삽입 탭 도형에서 저기 밑에 사각형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 어두운 사각형 설명선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황자 정도에부터 시작을 해서 너비가 이만큼 밑으로 높이가 이만큼 해서 놓으세요. 내용 입력 11월 신상이라고 입력했고 자, 저희가 조건에서요. 해당 5번째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에서 글꼴을 굴림이 11로 했으니까 도형이 차트형에 삽입됐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지고 홈탭에 굴림의 11포인트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네, 5번째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네, 채우기 색깔 홈탭에 도형의 채우기 색깔 흰 색깔 글자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수평 수직 가운데 안에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부분 네,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됐죠? 요 정도 눈대중을 맞춰가지고 네,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네, 완료했고요. 줄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배점은 100점 차지합니다. 차트. ITQ 엑셀 2019년 11월 정기검정 시형 실전풀이 제일 마지막으로 1작업에서 건너뛰었던 함수 문제 6문제 20점 배점으로 해서 120점 차지합니다. 네, 함수 1번부터 순차적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세로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네, 이 부분을 첫 번째 셀에 함수식 완성한 다음에 채워 넣는 걸로 요구가 꼭 되어져요. 네. 자, 1번입니다. 배송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대역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경기, 2면 인천, 3이면 서울로 하고요. 네. 어떤 함수 사용하라 함수 다 주어져요. 추즈하고 라이트 함수 사용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I 5세 선택한 다음에 이꼴 입력하고요. 추즈하고 어떤 조합이면 추즈부터 먼저. 자, 저는 직접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수식을. 왜냐? 설명드리면서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CHO만 입력하세요. 다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추천 함수가 떠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오타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말이 떠요. 이 도움말을 해석하고 푸시면 되고요. 함수 문제는 총 8개 함수밖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매 회차 8개 함수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도 20개 미만이기 때문에 함수 문제만 한 ABC형 다 푸시면 다음 회차 풀 때도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네, 목록값인데, 목록값을요, write 함수 이용해가지고, 대여 코드의 마지막 글자 요 뽑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RIG 하면, 마찬가지 추천 함수, write 더블 클릭. 도움말 떠요. 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대여 코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네. 그러면 텍스트가 입력되어진 셀 지정 끝났고, 그 다음 뭐라고? 쉼표 입력해, 도움말 떠요. 다음, 넘버, 숫자 값 입력해, 오른쪽에서부터 문자를 추출할 개수요. 마지막 글자 한 글자 1 갈로 닫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글자가요. 네. 1일 경우에는 경기라고 해. 쉼표하고 그 다음에 1인 경우에 출력할 문자를 적어줘요. 상따옴비 묶어야 됩니다. 네, 문자열은 경기 상따옴비 닫고 그 다음에 쉼표 2일 경우에는 인천 직접 입력하세요. 상따옴표 묶고 쉼표 3일 때는 서울이라고 입력해 서울 상따옴표 묶고 갈로 닫기 하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엔터키 눌러보면은 판정이 서울 3이니까 서울 해당 셀 선택 자동 체험 핸들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하니까 경계선이 굵게 나오니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은 없게 채우자 라고, 네, 서식은 없게 채우자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완성된 함수식은 별도로 제가 적어 드릴게요. 네. 완성된 함수식 1번은 이렇습니다. choose write 함수. 조합 문제 1번 또는 2번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choose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write는 문자열 함수예요. 대상 문자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 추출해. 그 다음에 이 반환값이 1인 경우에 화면상에 찍힐 문자, 2일 경우에, 3인 경우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자, 풀이 완성하시고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풀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비고 대여수량이 15 이상이면 별, 그 외에는 공백으로 쉽게 나왔어요. 입함수 사용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냥 너무 간단히 나왔는데 제2 5셀 선택하고 equal 입력하고 if 조건식 쉼표, 참일대 실행문 쉼표, 거짓대 실행문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식은 뭔데? 네. 조건식은 같은 행에 있는 대여 수량요. 대여 수량의 값이 15 이상이냐? 그거나 같다 15. 이게 조건식 완성한 거예요. 자, 이 조건식을 만족을 하면 쉼표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별표를 찍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별표. 자, 별표는 문자 도형입니다. 도형 문자입니다. 네. 도형 문자는 어쨌든 문자니까 상따옴표로 감싸주되 한글 자음과 한자키 조합으로 특수 문자 입력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한글 자음, 기역부터 희역까지 종류 중에 도형처럼 생긴 거 2개 있어요. 미음과 이음이 있는데 미음입니다. 미음을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키 눌러보세요. 한자키. 스페이스키 왼쪽에 있는 한자 꾹 누르면 이렇게 도형문자 목록이 뜨거든요. 여기서 별표 찾을 수 있죠. 혹시 이 목록에 찾을 수 없는 게 나오면 펼치 버튼 누르면 전체 목록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채워진 별 클릭하면 딱 바뀌어요. 반드시 상따옴표 닫아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은 그냥 상따옴표 묶음으로 하시면 되고 갈로 닫기 하면 함수식 완성이 됐습니다. 한 다음에 엔터키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판정이 해당 얘가 15 이상이면 지금 15 이상이죠. 그럼 별표가 딱 찍히면 제대로 된 거예요. 해당 셀 선택 자동 체험 핸들 밑으로 드래그. 그리고 해당 서식은 어깨 채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제2 15셀의 입력 완성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특수문자. 네, 특수문자는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한글 자음과 한자키 조합으로 푸시는 게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네, H15셀의 값이, H5셀의 값이 15 이상이면 별표, 그렇지 않으면 비문자. 이렇게 풀었고요, 네. 자, 1, 2번은 첫 번째 해당 셀에서 수식 완성한 다음에 밑으로 자동체 핸들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3번부터 6번까지는 단일 셀입니다. 그래서, 네. 3번 풀이 하도록 하겠는데요. 놀이세트 제품의 대여수량 합계로 구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네, 문제에서요. 결과값에 개자를 붙이는데 썸이프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끝에가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꼭 나옵니다. sum if든 average if든 count if든.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반드시 브이로그 함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쉬운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맥스나 민,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네,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또는 몇 번째 작은 거, 몇 번째 큰 거, 스몰, 라지, 이 중에 하나 꼭 나오는 편입니다. 네. 자, 풀게요. 먼저 13셀 선택한 다음에 단일 함수 물어지니까 이꼴 입력하고 썸이프 그대로 입력하세요. 네. 도움말, 레인지, 조건 범위, 그 다음 기준, 쉼표 합을 구할 범위 영역. 자, 조건 범위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놀이세트 제품의 대여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놀이세트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데 분류에 입력되어 있네요. D5에서부터 D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이 범위 영역 내에 쉼표 입력값이요. 놀이세트가 입력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니까 상따옴에 묶음해가지고 놀이세트 입력해도 되고 그냥 놀이세트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도 됩니다. 이걸 추천드립니다. 놀이세트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고요. 그 다음에 쉼표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요. 네, 뭐에 대한 합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여 수량의 합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여 수량 범위 영역 여기를 마우스로 블록 잡으면 돼요. H5에서부터 H12까지. 갈로 닫기 하면 썸입 함수 지금 끝났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과에 개를 붙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AND 연산 사용해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 AND 해주고 문자열 상따옴표 묶어가지고 개. AND 연산자는 문자열을 연결시켜주는 연산자입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sumif 조건 범위, 쉼표, 기준, 쉼표, 합을 구할 범위 영역. 그리고 해당 뒤에 추가 문자를 할 때는 AND 연산자 이용.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이 빨라요. 네. 그러면 멈추시고요. 풀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시면 돼요. 네. 멈추고 푸시고 난 다음에 다음 것도 설명 들으세요. 자, 4번. 자동차 제품 평균 대여 기간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꼭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꼭 나온다 말씀드렸죠. D 에버리지 함수. 라운드 계열 함수 문제 하나 나오는데 라운드 계열 함수는 주의해야 될 부분 자체는 숫자값, 쉼표, 자릿수. 이 자릿수에 대한 규칙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최종적으로 D 에버리지는요.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의 평균 구하는 함수입니다. 네, 평균 구한 값을 다시 최종 그 표시 자릿수를 라운드업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업을 먼저 R로 U 이렇게 하면 추천함수 3개만 딱 추려져요. 이 3개 중에 하나 나오는데 라운드업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숫자 값에다가 네, DAV 하면 추천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DAV, DAverage 더블 클릭.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저희 시험에서는 B4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네, 범위를 B4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면 다 커버돼요. 자, 그 다음에 쉼표 필드는요. 네, 평균을 구할 때 예상 필드가 뭔데 평균을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지를 따져보세요. 자동차 제품의 평균 대여 기간. 대여 기간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쉬운 거. 대여 기간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네, 대여 기간에 입력된 셀 마우스로 꾹 됐고. 그 다음 쉼표 기준은요. 꼭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자동차인 거 제품이 분류가 자동차 꼭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꼭 입력을 꼭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분류 자동차 갈로 닫기 하면 분류가 자동차인 대여 기간의 평균이 구해져요. 구해지는데 그 구해진 값을요, 그 평균 값을요, 문제에서요, 네, 최종 자릿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3이 구해지면 13으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의 정수값, 1단위 정수를 구할 때는요, 0.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1단위 정수값 구할 때는 0. 10의 자리까지 구하려고 한다, 마이너스 1. 100의 자리까지 구하려고 한다, 마이너스 2.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려고 한다, 네, 1. 이렇게. 근데 우선 1의 정수값은 0이야. 그래서 쉼표하고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완성된 결과입니다. 네, 엔터키 누르면
9 이렇게 구해졌어요. 네. 완성된 함수식은 4번 이렇습니다. 라운드와 D 에버리지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꼭 나온다. 함수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첫 번째 함수 인수의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에서부터 H12를 블록 지정하면 다 커버됩니다. ITQ 엑셀에서는요. 그 다음에 대상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완성했고 해당 값 자체를 최종적으로 표시할 자릿수 라운드 업은 올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네, 1의 정수값은 0이에요.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 함수 5번 문제 쉽게 나올 겁니다. 네, 사주 대여 가격의 최저값 구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문제 볼게요. 5번 사주 대여 가격의 최저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민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점수 주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정의된 이름 대여 가격을 이용해 이퀄 너무 쉬워요. min 갈열고 그 다음에 대여 가격 범위 영역 대여 가격의 범위 영역인 해당 사주 대여 가격 여기인가요? 네. 마우스를 록 잡으면 자동으로 대여 가격이라고 채워집니다. 갈려닫기 이 끝이에요. 해당 이 범위 영역 내에 제일 작은 값 구해 엔터키. 네, 23,000. 그래서 너무 쉽다는 거죠. 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함수 6번 문제는 브이루거 묻는 문제 꼭 나옵니다. 네, J14셀요 대상으로. 자, 문제 볼게요. 대여수량을 구하는데 H14셀을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대여수량 구하고 브이루거 함수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J14셀 선택하고 이퀄 입력한 다음에 V하고 L 입력하면 추천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VL 입력하면 추천함수 브이루거 더블 클릭. 함수인수 4개 입력하는 함수 문제용입니다. 난이도는 객관적 난이도는 어려운데 반드시 나오니까 네,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오히려 맞출 수 있어요. 쉽게. 내가 연습했던 함수 문제면 객관적 난이도가 어렵다 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고정적으로요. 네, 풀이 방법 동일하니까 H14셀 선택하세요. H14셀에 선택한 제품명의 대여수량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H14 꼭 찍고 쉼표. 그 다음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반드시 네,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어야 돼요. 페달 트랙터 찾아보세요. 입력 데이터에서. 여기 있네? 그럼 시작 셀은 여기서 뭐 C5로 잡으면 되고 끝 셀은 고정적으로 H14, 12요. H12. 고정적으로 끝 셀은 H12 범위 영역. 이렇게 범위 잡으면 돼요. 네. 자, 해당 이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열에서 찾고자 하는 값을 찾았다. 그러면 선택한 범위 영역에 행단위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행단위 추출해가지고요. 이 선택한, 이 추출되어진, 이 레코드, 필드 조합인데, 이 중에서 몇 번째 열값을 가지고 와야 돼? 문제에서요. 뭐 가져오라고 돼 있어요? 제품명에 대한 대여수량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선택한, 범위에서 대여수량이 몇 번째 있어요? 하나, 제품명, 둘, 제어기간, 판매, 대여가격, 대여수량 몇 번째 있어요? 1, 2, 3, 4, 5, 6번째 있네. 그러면 세 번째 함수인수 열순번은 6입니다. 쉼표하고 6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쉼표 마지막 방식은 고정적으로 정확히 일치로 하시면 돼요. 요게 프리한 네, 함수식이고요.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페달 디렉터는 17. 요 펼치면 눌러가 다른 거 선택하면 자동 바뀌어요. 이렇게 자동 바뀌는데 첫 번째 보이는 문제지에 보이는 거 유지하세요. 페달 디렉터로. 네.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브이루거. 브이루거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꼭 푸시도록 반복 연습하시면 되겠고. 자, 이상으로 ITQ X의 2019년 11월 정기검정 시험까지도 풀이를 해드렸어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구독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 네, 이상 정보각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